네, 반갑습니다. 무료 최고 코인 탐사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곳은 데드라인닷컴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백크리스틴 벌치라는 사람이 뭐 ROYG BIV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언급이 있어가지고 네, 이 기사를 한번 다뤄 봅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요소일 뿐이고요. 이것이 뭐 팩트다 아니다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네. 그냥 이러한 기사글이 실렸고, 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제 펼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을 하실 때 가볍게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우선 그 데드라인닷컴에 대한 이제 스캔 디바이저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트러스트 스코어는 이미 100점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미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해당 매체에 대한 트래픽률을 봤을 때 랭킹권을 분석을 해보더라도 상당한 랭킹권에 있는 매체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해당 매체에 대한 그 트래픽률로 대한 트래픽 발생에 대한 이제 랭킹을 분석을 해보면 전 세계 우리나라 네이버 뭐 그 다음 뭐 연합뉴스 뭐 이런 5만 대만 랭킹 그 사이트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랭킹을 하는 거고요. 여기 글로벌 랭킹으로 4,188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꽤나 상당한 랭킹에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1124위에 이제 랭킹에 있다. 그리고 카테고리 부분에서 보면 아트와 이제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나뉘는데, 아무래도 해당 기사글 자체가 전 영화 콜롬비아 픽처스와 좀 연관된 이제 그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카테고리 자체를 이쪽으로 분류가 됐고, 랭킹권은 22위 정도에 속해 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평균 그 방문자 수만 봐도 지금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꾸 여기 월 평균 방문자 수가 이제 2천만 명 정도, 2,050만 명이 이제 월 평균 방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꽤나 어느 정도 위치는 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냥 해당 그 기사글에 나와 있는 글을 쭉 그냥 읽어 내려가 볼게요. 자, 그 소니 마케팅 수의사 크리스틴 벌치 그 로이그 BIV를 콜렉티브 출시를 한다. 라고 돼 있고, 크리스틴 그 벌치라는 분이 뭐 해석상으로 이렇게 자작남으로 나오는데 그렇진 않고, 하여튼 이렇게 크리스틴 벌치라는 분이 이분이고, 하여튼 요것을 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전 콜롬비아 픽처스 마케팅 부장 겸 업계 수의사 크리스틴 벌치는 이제 이와 같은 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콜롬비아 픽처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화관에 가시면 자유의 여신상 이제 등불 들고 있는 그 화면을 이제 그 넘어가잖아요. 거기가 이제 콜롬비아 픽처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이제 영화 필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기에 뭐 이제 기술을 언급을 하고 있고, 양력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이그 비브 집합체 미디어 그리고 기술 라이프 스타일 회사들에게 그들의 위치, 창의적인 브랜드 메시징, 그리고 전반적인 비전에 걸쳐서 강력한 전략적 내러티브를 제공할 새로운 컨설팅 회사를 문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마케팅 그 이제 상사로서 소니하지만 참 해석이 참. 자, 이거를 죄송하지만 다시 영어로 하고 제가 다시 좀 바꿀게요. 각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소니뿐만 아니라 드림월드 스튜디오 및 필름 디스트릭트의 전 마케팅 보스인 벌치는 웰컴 투 더 정글 그리고 스파이더맨 같은, 그리고 이제 주만지와 같은 타이틀로 글로벌 박스 오피스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여러 블록버스터 영화 캠페인의 배후에 있는 인물입니다. 최근에 뭐 홈커밍, 그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것들도 기술을 하고 있고, 트랜스포머, 뭐 피터 레빗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리고 뭐 Theory 뭐 of Everything 뭐 이런 거, 덴마크 소녀와 같은 뭐 이런 영화 필름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바로 눈에 띄죠. 그래서 여기 빨간 줄로도 따로 이제 체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ROYG, BIV 컬렉티브를 통해서 벌치는 지금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암호화폐 회사 파이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새로운 세대의 기업가들에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다. 3월 14일 날에 이제 이 코인이 런칭을 했고, 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200만 명이 넘는 참여 사용자가 있고, 모두 초대를 받은 회원입니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내려가 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을 읽어내겠습니다. 이제 분석과 마이크로 타겟팅에 대한 모든 강점과 그리고 모든 점을 연결하고 감정적 공명을 생성하는 것이 신화적인 내러티브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내러티브는 성공적인 운동이 구축되는 공통 목적 의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벌치는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대부분의 영화 마케팅 캠페인은 데이터 기반이지만 이러한 캠페인에서 더 많은 감정적 토대에 접근할 필요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파이 네트워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 파이 네트워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내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외부의 프로젝트에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를 제공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은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벌치가 데드라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데드라인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벌치는 설립자 니콜라스 카칼리스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청디아오 팬 박사, 그리고 빈센트 맥필립과 협력해서 실리콘밸리의 이제 신생 기업인 소셜 인컴퍼니, 소셜 체인 인컴퍼니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사회적 암호화폐에 대한 비전을 수립을 했다. 그리고 벌치는 스탠포드 졸업생인 그녀의 손님과 이제 바베큐 파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술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다라고, 계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추가 언급이 있는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금융 시스템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이 생성된 자산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다. 우리는 처음에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를 했고 궁극적으로 돈이 표준이라고 결정했다. 자, 이것은 가치가 다른 방식으로 생성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대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벌치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데드라인 이제 인터뷰와 이렇게 벌치가 이렇게 언급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벌치가 이제 스탠포드 박사와 그룹과 함께 파이 네트워크의 백서에 대한 소개도 작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글을 이제 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뭐 밑에는 이제 또 다른 글이라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의 사이트를 이제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ROYG BIV라고 하는 곳을 찾아보니 이와 같은 사이트가 검색이 됐어요. 자, 여기인데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뭐 세계를 움직이십시오, 세상을 움직이십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쭉 내려다 보면 이제 그 아까 이제 크리스틴 벌치가 이제 여기 CEO로 계시다라고 이렇게 첫 화면부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다 보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파이 네트워크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들어가 보면 파이 네트워크를 클릭해 보면 이제 이걸 한글화 해볼까요?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지. 네, 세계 최초의 소셜 암호화폐 소개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세계가 점점 디지털화 되면서 암호화폐는 화폐 진화의 다음 자연스러운 단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비트코인 채굴을 얻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비싸고 광범위한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며 광업 작업이 이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기여자가 될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접근성이 없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파이의 획기적인 기술은 휴대폰을 사용해서 소셜 네트워크의 힘을 활용을 한다. 이것은 일상 사람들이 통화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전 세계 암호화폐 도입에 있어서 큰 진전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3월 출시된 파이는 180개국 글로벌 멤버십을 갖춘 100만 사용자 이정표를 막 통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는 거는 조금 약간 좀 안 좋네요. 네, 업데이트를 좀 더 해놨으면 오히려 좀 더 신빙성 있을 만한 정보였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데드라인이라고 닷컴에도 이제 실려 있던 그 기사와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사글은 매칭은 좀 된다라고 보이고요. 해당 매체가 이제 작년도 1월 달에 한 것에 대비해서 그 이전에 지금 100만 명의 확보를 해놨을 때 파이 네트워크를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닷컴은 당시 200만 명이 확보됐을 때 그리고 해당 사이트는 100만 명이 확보가 돼 있다고 기술적 이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후를 따져봤을 때 미리 이제 이 벌치라는 분이 파이 네트워크를 염두를 해두고 있었던 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글을 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또 이와 같은 글이 검색이 되는데요. 자, 해당 기사 글은 약간은 좀 각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아까 데드라인닷컴에 실렸던 글과 거의 일치하고요. 일치하는데 무엇이 틀리냐면 여기 후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기술을 하고 있냐면 일단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벌치의 손님 중 한 명이 이제 그 바베큐 파티를 하는 중에 이제 암호화폐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암호화폐 후오비에 대한 아이디어로 눈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백서도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디아오 팬 박사가 이제 그 니콜라스 박사의 이제 부인이잖아요. 그분은 이제 중국계 출신이시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그 박사 부인을 이제 만약에 바비큐 파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중국 출신인 그 청디아오 팬 부인에 대한 그것을 이제 염두를 해두고 중국의 암호화폐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를 거래소를 이제 여기를 그 암시해 두고 이제 언급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냥. 예, 이건 팩트는 아니고 제 개인적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파이 네트워크도 얘기가 나왔고 이제 거래소에 대한 부분에 후오비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와서 이런 글이 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이것을 또 한번 또 이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만약에 진행한 또 추가적인 이제 생각을 또 한번 말해보면 과거에 이제 그 링크드인에서도 파이 네트워크가 인재 채용을 할 때
그 이제 마케팅 쪽으로도 인재를 많이 채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그 파이 네트워크 기사화 됐던 부분이 이제 매체를 계속 올려졌고, 뭐 코인스피커닷컴 뭐 그런 데서 그 이제 기사화 됐던 부분을 이제 텔레그램이나 트위터에서 계속 올려졌죠.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링크드인에 게시를 할 때 인재 채용의 자격 요건에 보면 해당 영상, 그 앞서 영상에서도 중국어가 가능하신 분이 그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니콜라스 박사가 그 자신의 부인 팬 박사를 이제 또 그 배려를 했다, 안배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가장 그 전 세계 국가적으로 봤을 때 노드 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이제 안배를 해준다, 그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중국을 좀 타겟으로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에 대한 이런 그 작용 요건에 대해서도 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후업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뭐 코인마켓캡, 바이낸스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그런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타겟은 후오비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팩트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해당 기사글을 또 토대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 차원에서도 이런 그 이 회사와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뭐 바베큐 파티까지 할 정도의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그런 그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건 보면 뭐 이런 쪽으로의 다른 뒤쪽으로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의 뭐 제 생각이 뭐 많이 들어간 방송이기 때문에 가볍게 시청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